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강은하입니다. 면접 준비의 전략과 기술 오늘 17번째 시간인데요. 효과적인 내용 준비의 전략 어떻게 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면접 준비 좀 많이 어렵죠.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많이 어렵죠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 짐을 덜어드리는 시간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무엇을과 어떻게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내가 말하는 내용을 시각화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지금 처음 보시는 학생은 바로 지난 강의 한번 꼭 보시면 연결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 준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목표는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는 주어진 시간 내에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부터 면접을 봤던 학생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담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필요한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시고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적용해 봐야겠다. 이번에 준비할 때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시면 발전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준비에 또는 모니터링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내용,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 스피치 개요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개요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 되진 않지만 내가 했던 말의 내용이 이렇게 목록화할 수 있는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개요서를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모니터 채널이라고 적어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유튜브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모니터링 할 때의 채널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다시 체크하거나 답변을 체크할 때는 그냥 비워둡니다. 자, 여러분은 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다음에 주제 1번부터 7번 결론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주제는 주제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지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또는 한 어절로 얘기할 수 있느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문장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4번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1번 주제. 당연히 이 기업의 직무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근데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직군에 어떻게 적합한지를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이 하는 답변 하나하나마다 이 개요서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만약에 처음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개요서부터 먼저 조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여러 가지 문장으로 꽉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요 정도 얘기해야겠다, 이 내용은 반드시 담아야겠다 하는 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뼈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좀 어느 정도 본 학생 또는 모의 면접이라도 많이 이렇게 실전에 노출돼 있었던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했던 말을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이 뼈대를 동시에 받아쓰게 하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목적은 정보 제공이냐 또는 설득이냐 제가 이렇게 미리 적어놨는데요. 판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는 고객에게 이러한 제품을 설명해 보십시오. 또는 프레젠테이션 주제에 따라서 설득의 목적을 띈 것일 수도 있고요. 설명의 정보 제공의 목적은 여러분이 면접에서 답변하는 자기소개, 물론 약간 저를 뽑아주십시오의 설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인재입니다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표기를 해뒀고요. 자, 구체적인 목적,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여기서 갈라지는데요. 그냥 이 사람이 가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해서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다 같이 이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를 목적을 띄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 뽑으면 그만두지 않고 오래 다니겠네. 또는 우리 그 팀에 막내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점을 좀 믿고 가르치면서 함께 갈 수 있겠다를 얘기할 수 있는지가 이 3번의 구체적인 목적에서 갈라집니다. 다 여기에는 지금 목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 답변마다 반드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저 이런 거 잘합니다. 뽑아주세요가 포함된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 거겠죠. 자격증을 얘기하시거나 시험을 준비한 내용을 얘기하시거나 또는 과정에 대한 노력을 말씀하실 때 그 목적성을 띤 아마 답변을 하게 되실 텐데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미는 말만 잔뜩 있지 않은지 내가 논리적으로 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는 정황 증거가 많이 드러나는지 사실 증거가 있는지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분 정도를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서로는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이내로 짧게 그리고 본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본론의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는 차차 뒤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징은 있어도 없어도 되지만 자기소개에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이 사람 뽑아야겠다라고 딱 마침표 찍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피치 개요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형식대로 가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면접 지원자는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뼈대를 만들고 말 연습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면접을 보신 분은 내가 한 말의 내용이 뼈대에 맞게 되는지를 다시 받아쓰기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시는 20대 또는 학창시절에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마인드맵 하듯이 또는 빈 A4지에 키워드만 간단하게 막 나열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자기를 가운데 두고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막 나열해 봅니다.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있었던 4학년 1학기의 얘기를 적으셔도 괜찮고요. 2학년 때 얘기를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대학교 위주로 적으시다가 정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까지만 넘어갑니다. 네, 20대 전체에 살아온 얘기를 다 쓰라는 건 아니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군필자들은 군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군대 전역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 시절의 그 기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가 중요하겠죠. 거기서 맡았던 임무 또는 해냈던 성과 위주로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들은 군대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맥락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또는 이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블럭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블럭을 쌓을 텐데 일단 무슨 블럭이 있는지를 좀 펼쳐봐야겠죠. 그래서 자잘하더라도 간단하게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보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블럭을 쌓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방법도 한번 차차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아이디어 조직 기법이라고 또 제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써놨는데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의 방법을 얘기 드린 겁니다. 자, 몇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는 소재별로 조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요. 제가 슬라이드 보면 20대 소비 유형, 20대 소비의 우선순위 이렇게 하고 각각의 사례를 적어뒀는데요. 자, 이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겠죠. 또는 마케팅 직군이나 또는 뭔가 홍보, 광고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어떻게 보면 설계도 같은 개요서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자기소개 다시 한번 치환해서 응용해 본다고 하면 소재별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지원하는 지원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객 접점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심사팀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은행 내에도 다양한 직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직군이다, 직무를 지원했다라고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해보면 필요한 역량이 있을 겁니다. 대인관계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는 고객에게 어떤 은행의 또는 재무제표를 잘 읽어드릴 수 있거나 상품을 설명하는 설명력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분석력이나 그런 통찰력도 필요한 덕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까 그
전구 모양의 그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여러분이 꼽은 첫 번째 덕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덕목에 맞는 소재별로 내용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대인관계 접점이 중요하다. 나는 대인관계의 능력을 원활하게 잘 가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외부에서 칭찬받은 적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치환해서 봤을 때 대인관계 능력을 우선으로 두고요. 큰 대전제가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뭐 아르바이트 사례라든지 또는 학교 동아리 행사에서의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인관계라는 그런 키워드 아래 사례를 분류하는 것 소재별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작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서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대인관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경험을 가지고 그냥 분류를 했죠.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더 큰 경험을 앞에 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략해도 될 만한 두 번째 경험을 후순위로 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대기적으로 한다는 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뭔가 꾸준한 활동을 했다든지 또는 4학년 때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다든지 시간 순서대로 의미합니다. 사실 제가 자기소개를 하거나 면접 답변에서는 이 연대기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칫 들을 때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시간 순서대로 말해야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인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때로는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떤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 또는 제약회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스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자,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과도한 다이어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주제가 던져지고, 원인은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그렇다. 결과는 과도한 다이어트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유는 영양 불균형, 면역력 문제, 요요 현상. 여러분이 이렇게 다뤘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개요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말은 네, 과도한 다이어트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증거 또는 논리적으로 될 수 있는 사례를 이렇게 세 가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도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여러분이 글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 글이 글만큼 조직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화된 것을 계속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응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또 하나의 면접 중에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있죠. 자, 그 PT 면접에서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 동안의 주제와 또는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자료를 보고 이 내용을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뽑아서 설명해야겠다를 아마 막 간단하게 적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 봐도 프레젠테이션 모의 면접 때 보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주제문을 먼저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개요서처럼 조직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안녕하십니까부터 처음부터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 안배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얘기해야겠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시간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더라도 들어가서도 죄송하지만 3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이런 면접관의 코멘트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얘기해야겠다가 5문장 이내로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원인 결과로 분석을 하시거나 소재별로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생각이 정리가 돼야 말도 바르게 정리가 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과적인 조직까지 3가지 정도 알아봤고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식 조직도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많이 쓰입니다. 네, 조금 뭐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요. 시사적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 사회 노인 학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A, B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현재 현황이 이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B.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대안책은 이거가 있습니다. 또는 이거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로 구체화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건 학생들 또는 지원자분들께서 이렇게 문제 해결식으로 조직하는 걸 모르지 않아요. 잘 하세요. 잘 하는데 어디서 많이 이렇게 발이 걸려서 넘어지냐면 세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하고 세 가지를 다룰 때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대로 잘 분포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시간 내에 다 해결하지 못했을 때 마지막을 없앨 수 있느냐, 생략할 수 있느냐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피치를 할 때, 답변을 준비할 때, 발표할 때 지문을 한번 넣어서 여러분이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세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세 가지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분배해서 할 수 있는지 연습이 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세 가지 또는 두 가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이건 인사 담당자분들이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약간의 팁을 드리면 저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해결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덧붙여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실 때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10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준비 시간 40분을 주고 발표를 15분 하고 질의응답 7분 이렇게 되는 대기업의 대다수의 그냥 포맷화되어 있는 이런 형식에서는 이 방법이 가능한데요. 5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감히 욕심내서 세 가지씩 다루시면 여러분이 많이 버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가는 게 앞에 초시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더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말 연습을 하실 때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합니다를 하나를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숙달하신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라고 다루는 게 좋고요. 또 하나의 팁은 5분 프레젠테이션이라면 두 가지 정도만 다루는 것이 가장 시간적으로 안정적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하실 때 안배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 퍼센트를 봤을 때 5분이라고 하면 30초 이내가 서론과 오프닝이 끝나야 합니다. 근데 서론과 오프닝은 여러분이 자주 쓰는 가장 쉬운 방법, 인사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오프닝이죠. 네,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30초 이내에 끝나야 하고요. 이제 4분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분 또는 3분 30초 동안에 두 가지 정도 해결 방안을 얘기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시간 내에 세 가지 담는 게 굉장히 말이 빨라지겠구나 또는 하다가 못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 분명히 한 번만 5분짜리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5분 내는 두 가지로 그다음에 10분 이상에서는 세 가지 정도 사례를 담는 것은 괜찮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대안 제시식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식과 약간 비슷한데요. 조금 더 10분 이상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쓸 수 있습니다. 네, 보면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사회 노인학대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에 맞춰서 자, 문제부터 부작용까지를 다룹니다. 이거는 어떤 주제를 진행을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대안을 제시를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이거 언제 많이 보시냐면 여러분이 토론할 때 또는 밤중에 하는 시사 토론 이런 거 많이 보실 때 또는 대학생 토론 배틀 이런 거 보실 때 많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자, 현황을 얘기를 하죠. 1번과 2번이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라는 현재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 이겁니다를 말하기 위한 서론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 본론은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안점은 이겁니다. 여기 노인학대라는 주제에서는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본질은 그럼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본질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음에 진행될 해결에 대한 방안도 제도를 보완한다든지 제도를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제도가 현행법상 안 된다면 아마 의식 전환 정도까지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대안제시식의 조직인데요.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문제 해결식 방법은 저는 말하기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발표 때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습니다. 했던 지원자라면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식 조직으로 간단하게 쓰시고요. 저는 발표 자신 있습니다. 시간만 주어지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약간 자신감 뿜뿜한 지원자라면 대안제시식 조직이 말씀하시기 훨씬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점진적으로 점층화된 말하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말을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요. 말하기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또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문제와 심각성을 짚어줄 때 너무 많이 짚어요. 이건 이미 다 알아요. 왜냐하면 혼자만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미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죠. 그렇다면 문제와 심각성은 여러분께서 3번 발표자로 들어갔든 여러분이 15번 발표자로 들어갔든 1번과 2번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다 많은 지원자들이 이미 다 훑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야 하지만 면접관 분들은 이미 그 현황을 짚어낸 문제를 수도 없이 들은 후에 여러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결할수록 좋고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프레젠테이션 주제로 제시를 했겠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를 인식하느냐 아니냐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있습니까의 아이디어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는 반드시 뒤에 더 많이 되어야 합니다. 현황을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류 통과하신 겁니다. 그리고 면접 진행하면서 프레젠테이션 면접까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아는 것은 여기까지. 그런데 그것을 적용해서 회사에서 발전할 수 있는 인재냐는 뒷부분에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은 본질성 후반부에 여러분이 문제를 또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안책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주시면 좋은 점수와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스피치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4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의를 끌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주의를 끈 것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만족을 가져올지를 가시화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자, 봤을 때 이걸 더 하나씩 짚어볼게요. 주의 끌기는 마찬가지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것이죠. 면접관님, 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약간의 쓸데없는 질문으로 여러분께서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위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선 끌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해봤을 때 서론 단계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로만 약간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 만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안 제시식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조직적인 구성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시화하는 것이고요.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홈쇼핑이나 또는 뭔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설득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면접이나 롤플레잉 면접에서 이걸 많이 씁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준비를 좀 객관해서 제가 슬라이드 다시 뒤로 돌려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게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세먼지 마스크, 뭐 방한 마스크 또는 뭐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주의 끌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님,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데 마스크 없이 다니시네요. 라고 약간 불안을 조성한다거나
불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각성시키는 것으로 가죠. 그 다음 만족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마스크가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요. 가시화는 이게 KF94다 또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동은 자, 오늘 결제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홈쇼핑이나 모든 판매 전략이나 고객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이 단계를 거쳐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은 수많은 고객님이셨을 거예요. 자, 영화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연습을 해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면접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롤플레잉 면접이나 상황 면접에서도 여러분이 좀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돌려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는지를 이 6가지 단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 기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아, 나는 좀 다양하게 말할 수 있구나. 아, 나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만 얘기를 했었구나 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 순간 다양하게 바꿔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설득으로 가야 되는 말의 내용이 있고 단순히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공계나 IT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설득인 경우도 있고 또는 설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 개념을 그냥 설명하시는 설명 기법으로 가실 때는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안 제시식이나 문제 해결 조직 필요하지 않겠죠. 네, 앞서 드렸던 원인, 결과나 개념을 더 구체화해 설명하듯이 결론을 먼저 던져주고 개념을 정리하는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면접보다 어려워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점수가 매겨지는 대안 제시식이나 문제 해결식의 그런 PT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말씀드렸던 다시 보기 하셔서 이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좀 기본을 다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순서가 말이 자유롭게 바뀔 수 있도록 누가부터 왜까지 6화 원칙이 있다면 거꾸로도 말씀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각, 청각, 말의 내용, 시간까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이 연습한 만큼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할까요? 면접 스피치의 전략과 기술 17번째 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을 포함한 2번의 강의 동안은 내용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다시 보기 하셔서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운 불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